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기관과 부서 이전을 어제까지 끝내고 오늘 17일 역사적인 개청식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8일 보건환경연구원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지난 4일에는 서부권개발본부, 5일 진주보건소 등 이전에 어제까지 3개국, 2개 기관 등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17일 서부청사에서 지역민 2,900명을 초청해 대규모 개청식을 엽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 지역엔 목욕탕 같은 공동 이용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모두 삭감돼서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농촌 마을의 공동 목욕탕입니다. 작은 목욕탕이지만 탈의실과 욕탕, 사우나 시설 등 갖출 것은 모두 갖췄습니다. 목욕하려면 먼 길을 나서야 했던 동네 어르신들은 이제 가까이서 피로를 풀고 담소도 나눕니다. 사이카 타고 한 10리, 20리 가다 보면은 날씨도 춥고 참 불편한 점이 보통 아닙니다. 즐거운 말도 하고 뜨뜻한 목욕도 하고 너무 좋아요. 지난해부터 정부는 80여억 원을 들여 농촌 고령자들을 위한 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왔습니다. 전국의 농촌 공동이용시설은 모두 150여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8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청한 예산 40억 원 모두 삭감됐습니다. 한중 FTA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면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밥을 지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난방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좀 농촌 노인들을 좀 돌볼 수도 있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농촌 노인들의 삶에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 시설은 마련된 데다 만족도가 높아 운영을 중단하기도 어려워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겨울철 별미로 손꼽히는 과메기, 원래 꽁치가 아니라 청어로 만들었었는데요. 최근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의 청어잡이가 활기를 띠면서 청어 과메기가 옛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일렁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과메기 덕장이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몸통이 꽁치보다 널찍한 청어 과메기입니다. 동해안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청어잡이가 최근 수년 사이 활기를 띠면서 과메기 시장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통마리만 청어 밑에 소집에 달아가지고 기름 뚝뚝이 말랐잖아요. 말린 그걸 이게 뭐가 보이 할아버지들이 좋다. 청어 과메기 생산량은 지난 2013년 80톤이던 것이 지난해 120톤으로 늘어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메기 원료인 청어가 전량 국산임을 내세워 소비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청어를 직접 잡아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비자들이 드신 분들은 식감이 좋고 구수한 맛이 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경상북도는 청어와 꽁치의 경쟁이 아니라 과메기 시장 전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꽁치로 한정된 이 과메기 시장을 동해 특산어종인 청어까지 가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 700억에서 1,000억대까지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과메기의 원조격인 청어 과메기가 부활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특산물인 과메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육아 체험 수업을 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산요 오노시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출산의 소중함과 육아를 체험하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지난해 아기를 출산한 초등학교 교사가 강사로 참석해 출산과 육아 체험담을 얘기했습니다. 또 아기 8명이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自分もこういう時があったんだなって思ったらちょっとなんか想像でき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ね。母は偉大ということがもう 다시마를 사용해 종이를 만드는 행사가 시모노세키 수족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먼저 다시마 등 해조류에 포함된 성분인 알긴산과 염화칼슘을 혼합했고
잠시 뒤 뭉쳐진 액체를 갈아 물고기와 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틀에 끼워 다림질로 건조해 종이를 완성했습니다. 今日はイルカを作りました。家に帰って飾ります。 수족관 측은 이 같은 바다의 신비와 생물의 구조를 알려주는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와 함께 12월 셋째 주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에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지난 주말 워낙 포근했던 터라 낮 동안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눈비 예보가 잦은 만큼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 5도, 함안 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엔 김해 12도, 창원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8도, 사천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올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2,500여 가구에 197만 원의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했습니다.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가 내년 1월 8일까지 공룡엑스포의 캐릭터인 온고지신의 홍보를 위해 교육용 공룡 웹툰 제작 공모전을 엽니다. 창녕군은 녹색 생태도시 환경조성 유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4곳을 적발했습니다. 의령군 보건소가 예비맘의 출산 두려움을 없애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기별 태교와 신생아 관리 등 임신, 출산, 육아 교실을 운영합니다. 볏짚을 발효해 축산 사료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논의 유기물 함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과거에는 벼 수확 뒤 볏짚을 논에 깔아 유기물을 보충했지만 요즘은 발효 사료로 활용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이모작 논이 많아 벼 수확 후 토양 개량도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에 따라 경남도 내 논의 토양 양분 상태 확인을 위한 표본 검정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재배에 적합한 수출 전용 딸기 3개 품종에 대해 국립종자원에 품종 보호 출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보급될 예정인 이 품종은 홍실과 아람, 금실로 당도가 높고 단단하면서 과실 굵기가 커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한자 수업을 받던 김군 등 학생 30여 명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쯤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8명의 학생은 고압가스 전문 치료병원인 삼천포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난방용 히터에서 나온 유해가스에 피해 학생들이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겨울철 여객선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 13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마산해수청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관내 여객선 23척에 대해 겨울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기관 시동설비 관리 부실 등 관련 사항 위반으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적발된 선사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하역 중 화물차량 개방 금지 등 안전 절차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